네, 반갑습니다. 자료 공유하는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접적으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또 웹백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진흥형 반도체 연구센터에 있는 박병아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파워와이실 텐데 어, 청자들께서 이제 파워와이시 얼마나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요, 파워 용어 에너지와 파워란 용어를 보고 그 다음에 파워 IC가 뭘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파워 IC가 이제 각 부하에 전원을 파워를 공급할 텐데 그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파워 IC 중에 많은 것 중에서 그 전압을 변환하는 것 중에서 선형 변환하는 노드 드롭아웃 레귤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그 하이 파워를 공급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인 디스트 컨버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구성할 수 있는 건지 파워 디바이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워 하면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겠네요. 물리 시간에 배운 전압 곱하기 전류가 파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디슨이 처음에 DC를 했습니다. DC라는 거는 이제 전원이 있으면 어떤 부하가 있으면 극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다이렉트라는 커런트라고 해서 DC 커런트입니다. 쟤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전력 전달에 단점이 있어서 이제 그 종업원을 했던 테슬라가 뭐를 했냐면 AC를 만들었습니다. AC는 부하가 있으면 극성이 없이 시너소이드 웨이브라고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얼터네이팅 합니다. 그냥 얼터네이팅 커런트에서 AC 커런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에 들어오는 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라면 이 부하에 소모되는 파워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 순간적인 파워가 아니고 이 평균적인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나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배터리는 에너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쓰는 건 파워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배터리 속에 있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배터리로 운영되는 자동차가 오면 그 배터리 속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순간적인 파워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결정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순간적인 파워가 아니고 그건 평균적인 파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그 변수의 평균은 우리가 시험을 보면 평균은 이렇게 되죠. 전체 본 사람들의 합산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체 본 사람들을 수로 너멀라이즈 시켜주죠. 이게 x의 평균입니다. 이제 이를 타임 컨티뉴스 함수로 보면 요 썸메이션이 인터그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함수가 되고 dt를 해서 이제 전체를 노멀라이즈 시켰으니까 한 주기로 노멀라이즈 시키면 이게 x의 평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파워를 평균하면 한 주기를 적분한 다음에 주기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그 파워의 평균이 됩니다. 셀을 계산하면 이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파워 얘기할 때는 DC 파워를 기준으로 보면은 DC가 예를 소모하는 파워로 보면요. 적분하면 DC 곱하기 DC 하나 곱하기
그 전류의 평균값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AC 신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 가정에 들어오는 걸 우리나라는 220V라고 합니다. 그죠? 220V인데 이게 뭔가 RMS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인 웨이브로 보면 220 곱하기 스퀘어 루트 2가 됩니다. 300 몇 볼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루트 민 스퀘어라는 말은 뭐냐면 동일한 DC가 부하에 걸렸을 때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에 걸렸을 때 이 양단의 전압, DC 전압과 여기 흐르는 DC 전류하고 그다음에 이 부하에 교류 신호가 걸렸을 때 여기에 전압이 양단에 평균 전압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그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소모하는 파워가 같을 때에 그 AC 값 그거를 이제 RMS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 DC 할 때는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제 파워가 되니까 얘를 오메 법칙에 의해서 표현하면 R분의 V 스퀘어 혹은 I 스퀘어 타임스 R이 됩니다. 자, 이걸 AC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동일하게 R분의 V 이펙티브 혹은 R분의 V RMS 스퀘어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RMS 스퀘어라는 건데요. 예를 보면은 왜 RMS 스퀘어라는 게 나왔는지도 계산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파워를 평균 내면 적분해서 주기로 노멀라이즈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얘를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오메 법칙에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R은 상수니까 바깥에 빠져나오고 여기 요거가 되죠. 얘가 뭘 돼야 되냐면 이펙티브 스퀘어가 돼야 되는 거죠. 혹은 RMS 스퀘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보면 RMS 값이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펙티브 혹은 RMS라는 거 뭐냐면 어떤 스퀘어 된 값을 평균을 내서 스퀘어 루트 취하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드 된 값을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취한 게 RMS 값이고 실제 우리 가정에 들어온 220V 혹은 110V라고 하는 것은 RMS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를 하면 RMS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사인 웨이브가 들어온다, 시너소이드 웨이브가 들어온다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마 이 고등학교 물리책이 나올 것 같아요. 스퀘어 루트 피크, 제로트 피크에 이게 시너소이드 웨이브라고 그러면 이게 VM입니다. 이 VM에 디바이드 바이 스퀘어 루트 2 하면 됩니다. 이제 그 파워를 컨버전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 하면 인덕터를 많이 쓰거든요. 인덕터가 필수인데 왜냐하면 파워 로스가 없기 때문에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인덕터를 쓰게 됩니다. 그 인덕터를 쓰게 되면 인덕터에 에너지를 충전할 때가 에너자이징 할 거고 그다음에 충전된 에너지를 다시 노드에 갖다 주는 걸 디에너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파형이 삼각파가 나옵니다. 그 삼각파의 RNS 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리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플 값이 커지면 RNS 값이 커지고 그러면 파워 로스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보면 그 사인 웨이브는 제로트 피크에 디바이드 바이 스퀘어 루트 2였는데 2인데 여기는 스퀘어 루트 3입니다. 디바이드 바이 스퀘어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 이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밸류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에너지와 파워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RMS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에너지에서 이제 파워 IC를 할 텐데, 파워 IC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보면 일단은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파워 효율입니다. 안정성은 파워는 굉장히 그 파워 값이 크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가 데미지를 입으면 분석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시커멓게 타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IC 속에 프로텍션 개념을 넣습니다. 그 프로텍션 개념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전압이 굉장히 허용된 범위보다 높게 들으면 이제 디바이스를 꺼버려야지요. 그래서 오버 볼티지 프로텍션이 디바이스 속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가 서지든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굉장히 그 과격하게 때 부하가 탈 수가 있거든요. 파워가 커지니까.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그 파워를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이 되면 디바이스가 데미지를 입죠. 그 데미지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흐르는 전류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오버커런트 프로텍션을 반드시 IC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숏서킷 프로텍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디바이스를 다루다 보면 이게 뭐 부주의하게 어떤 핀을 그라운드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출력단을 그라운드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이제 그 심카드가 있을 겁니다. 전화기에 심카드가 있을 텐데 심카드를 끼다 보면 심카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접촉이 되다 안 되다 하면 그때 킬 때에 심카드의 그라운드가 아웃풋이 그라운드에 쇼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안 나시죠.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그 출력단이 그라운드나 이런 데 달라붙을지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프로텍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지 프로텍션인데요. 서지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전화기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오디오 굉장히 고급 신세사이저나 혹은 다른 것들이 이제 파워를 껐다가 그러면 파워를 끄면 그 속에 있는 캐패시터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다 그 방전돼서 없습니다. 그럼 캐패시터는 방전이 돼서 없는데 파워를 그냥 과격해서 이 파워가 그대로 캐패시터 쪽으로 가면 쇼트잖아요. 그런 파워 서플라이하고 그라운드 그냥 전류가 당장 흐릅니다. 그런 걸 서지 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서지 커런트를 프로텍션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고급 오디오 신사이즈 같은 거는 파워를 키면 중간에 파워 딜레이가 있습니다. 파워 딜레이는 뭐냐면 전원을 딱 넣어주면 이 파워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캐패시터나 이런 것들이 방전을 충전을 서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류가 급작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지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서지 프로텍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가 원하는 전압보다 낮게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프로텍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멜팡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언더 볼테지 락을 해줍니다. 즉 전압이 필요한 필요한 거에 이하가 들어올 때는 아웃풋을 아예 락을 시켜서 출력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시스템이 멜팡션 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IC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열을 많이 나기 위해서 시트 싱크를 바깥에서 굉장히 방열판을 달아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IC 속에서 굉장히 올라가면 실리콘의 정션이 파괴됩니다. 보통 160도 근방이면 이제 여기 실리콘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되는데 요걸 열이 올라가면 IC가 사용하다 열이 뜨거워지면 그거를 식혀주는 그다음에 견딜 수 있는 상한선보다 더 올라가면 아예 IC를 꺼버리는 그러한 걸 넣어줍니다. 그게 서멀 셧다운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IC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을 여러 개 쓰다 보면 파워를 순차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원을 넣으면 파워 스테이지 1을 온시키고 그 파워 스테이지 1 된 것을 확인하고 뒷거에 또 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냐면 파워 스테이지에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원이 있을 겁니다. 전원이 있으면 파워가 온되면 이 출력단의 소스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타켓에 90% 올랐을 때 90% 올랐다는 것을 요 부하에다가 이 부하는 CPU가 될 수도 있고요. SOC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야, 내 파워가 지금 90% 올랐다. 이 파워를 키워도 된다. 거기 위해서 신호를 주는 게 파워굿입니다. PG라고 보통 표현하죠. 파워굿 신호를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프로텍션들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스위치 니게이트는 굉장히 큰 파워를 온오프 동작시키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다른 데 영향을 줍니다. 그게 EMI인데 EMI 노이즈의
견딜 수 있는 PCB 설계와 IC 배치와 부품 배치들을 해야 됩니다. 또 IC에서는 EMI에 견딜 수 있는 회로들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살아있어야 에너지 효율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에요. 에너지 효율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중에 데이터 센터를 딱 쳐보시면 거의 데이터 센터 큰 것들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유는 쿨링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상당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쿨링 시스템이에요. 그게는 파워 컨섬션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효율이 조금 좋아지면 그 쿨링 시스템을 좀 덜 설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영비가 상당히 줄어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 팔 때 메모리 그 하드디스크하고 이제 SSD하고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전략이 뭐였냐면 이걸 쓰면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죠? 배터리는 굉장히 이제 키웁니다. 근데 배터리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전압 곱하기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얘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옛날에 4.2에서 4.몇에서 4. 뭐 얼마 올라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플 같은 그 노트북을 딱 사셔서 분해를 해보시면 PCB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 배터리 공간이에요. 오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배터리에서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레이팅이 있잖아요. 에너지 등급이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면 이제 배터리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걸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런 거 따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놈이 오래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파워는 기본적으로 파워를 어느 파워 소스에서 다른 파워 소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 예를 보면 DC 컨버터인데 이제 뒤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 DC 컨버터에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파워 소스에서 부하지요. 디바이스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들의 그 디스플레이 다 SOC잖아요. 그 SOC에 원하는 건 전압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요새 같이 이제 딥선 마이크로 예를 들어 10나노나 뭐 5나노나 이렇게 하면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1볼트 언더입니다. 1볼트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볼트에서 1볼트까지 컨버전을 해서 입력에서 주는 소스를 부하에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에너지 로스는 없이 그 다음에 안정적인 소스를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스에서 보면 다양한 소스는 이제 센스 같은 데는 배터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자가 발진합니다. 에너지 하비스팅인데 에너지 하비스팅 때는 굉장히 전압이 낮아요. 그 낮은 전압에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부하가 높게 필요하면 올려주고 부하가 낮게 필요하면 낮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는 옛날에는 뭐 12볼트가 주였어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48볼트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똑같은 파워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는 낮게 하면 되죠. 그러면 모든 PCB든 이건 다 저항이거든요. 저항의 에너지가 I 스퀘어 R로 그 에너지가 열로 소모되기 때문에 이 소모를 줄이면 줄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낮추는 거거든요. 송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는 220볼트로 들어오지만 굉장히 할 때는 몇만 볼트, 몇십만 볼트로 올려서 보내는 이유가 똑같은 파워를 보내는데 전류를 낮게 해서 그 파워 그리드의 저항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소스 쪽은. 자동차도 제가 알기는 12볼트에다 지금은 48볼트 소스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전압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꿔주느냐, 릴라이비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 입력 파워를, 그죠? 입력 파워를 출력 파워로 보내주는데 로스가 하나도 없이 똑같이. 그러면 100%예요. 효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얘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 소모하는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출력 쪽에 이 전원은 부하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스테이블해야 됩니다. 노이즈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쓰시는 이제 나중에 인포테인먼트 이런 걸 때 디지털 이런 거에 파워는 그럼 도대체 뭐냐? 파워는 뭐냐? 그러면 그 파워가 소모가 뭔지를 알으면 파워를 공급해준 파워 IC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은요, 가장 쉬운 게 인버터입니다. 그죠? 인버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1 들어가면 0 나오고 0 들어가면 1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이 파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스위칭 하거든요. 온오프 스위칭 하는데 그 스위칭 하면서 요 캐패시터를 충방전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보면 캐패시터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생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디바이스에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클락이 스위칭을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주파수죠. 얘는 서플라이 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자꾸 낮추면 이 파워를 줄 수 있어요. 그죠? 이 다이내믹 파워입니다. 활동하면서 표현하는 거니까 다이내믹 파워예요. 또 하나 파워는 뭐냐면 디바이스가 껐는 파워를 키워놓으면 PN 정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키지가 흐릅니다. 그 리키지 곱하기 서플라이 볼테이지면 이게 스타틱 파워예요.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부하가 일도 안 하고 전원만 켜놨는데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전원을 켜놓으면 에너지가 소모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다이내믹 파워 그다음에 스태틱 파워인데 둘 다 전원을 줄이면 파워가 급격히 줍니다. 그죠? 그래서 SOC는 반도체의 스케일 다운으로 인해서 블랙 다운 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전원도 낮춰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이 파워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에요. 클락도 예를 들어서 그 노드가 부하가 일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할 때 하고 아주 느리게 할 때, 예를 들면 전화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통화할 때, 이메일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이거는 아무 전화기 관점에서 보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클락 프리퀀시를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다이내믹한 게임을 한다든가 혹은 영화를 아주 다이내믹한 영화를 본다든가 그럴 때는 스피드가 빨라야 되니까 클락 프리퀀시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면 이제 에너지를 빨리 다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이제 SOC 혹은 디지털 시스템이 하지만 걔의 파워를 이제 주는 거는 파워 소스니까 파워 IC니까 거기에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SOC는 기본적으로 아까 다이내믹 파워가 있고 스태틱 파워가 있다고 그랬는데 스태틱 파워는 전원을 켰을 때 리키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다이내믹 파워는 이게 활동을 할 때 액티비티가 있을 때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굉장히 많은 블록 중에서 액티비티가 없는 거는 클락을 못 들어가게 해서 액티비티를 없애주는 것이죠. 그걸 클락 게이트라고 합니다. 모든 SOC는 디지털 시스템은 IC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파워 세이빙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스태틱 파워까지 줄이려고 그러면 아예 쓰지 않는 블락은 파워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파워 게이팅이에요. 파워 게이팅 하면 다이내믹 파워하고 스태틱 파워를 다 이제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불행히도
다 쓸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블락이 잠시 쉬고 있다가 파워를 끄면 요거 살려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클락 게이팅은 파워는 넣어놓고 클락만 줬다 들어가게 했다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시간이 덜 걸리는 거지. 파워 온하는 시간이 덜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그 리퀴지 커런트로 인해서 스태틱 파워 컨섬션은 있지만 클락 게이팅은 턴온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플락에서는 클락 게이팅을 쓰고 이제 오랫동안 꺼둬야 될 곳 이럴 때는 파워 게이팅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까? 그러니까 구글링을 해보면요.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구글링에도 나옵니다. DBFS라고 하는 다이내믹 볼테이지 스케일링이에요. 아까 보면 볼테이지를 그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조절하면 스태틱 파워도 줄고 다이내믹 파워도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줄이면 프리퀀시 일에 따라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부하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풀 오퍼레이션 할 때는 클락을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클락을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얘를 다이내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이내믹 볼티지 프리퀀시 스케일링이라는 용어로 나오는 거죠. 모든 SOC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간을 오래 즉 에너지 이피션시에 가서 배터리 라이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를 줄 때 이렇게 일정한 파워를 계속 줄 거냐, 파워 곱하기 여기가 이거 계속 적분한 게 에너지 아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 전원을 낮춰주고 맥스 오퍼레이팅 할 때는 전원을 뭐 풀로 주든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전원을 낮춰줘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해서 실제로 요 면적들 에너지 사용하는 면적도 줄여서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오래가게 만들어주는 배터리 에너지의 그 방전되는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 SOC가 있어요. 엔포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죠.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그러면 여기에 PMIC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파워를 딱 킬 때는 얘가 마스터 역할을 해요. 마스터 역할에서 이 순서, 아까 파워 시퀀서에 따라서 한 번에 키면 뭔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파워를 킵니다. 그러고 키우고 나서 얘가 파워가 다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스터 역할을 해요. 그러면 SOC가 일을 하면서 야, 지금은 내한테 파워를 얼마나 줘라. 1V를 줘라, 0.9V를 줘라, 1.2V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PMIC가 파워를 그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럼 얘하고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I2C인데요. 얘는 굉장히 스피드가 느려요. 3.4메가 정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 관점에서 보면 요걸 같이 공급하면 요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쓰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커뮤니케이션을 써서 커뮤니케이션이 빠르면 빠를수록 요구하는 대로 요구하면 바로 리스폰스하고 그러면 파워 세이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MIC라는 게 뭐냐 혹은 파워 IC라는 게 뭔가 제일 먼저 컨버전하는 겁니다. 어떤 한 에너지 파워 도메인에서 다른 파워 도메인으로 즉 다른 파워 도메인 부하겠죠. 여기로 파워를 컨버전하는 거예요. 이 파워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를 찍어보면 말이에요. 배터리 여기를 오실로스코프 찍어보면 얘 동작시켜주면 여기 춤을 춥니다. DC인데 DC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춤을 춥니다. 왜? 여기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전류가 막 춤을 춥니다. 얘 뒤에 그 워크가 그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류가 막 춤춥니다. 근데 이 배터리는 여기 있네 배터리. 여기 배터리는 이게 저항이거든요. 저항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르면 여기 전압 드롭이 생겨서 여기 신호들이 이렇게 춤을 춘다고요. 이렇게
불완전한 unregulated 볼테지 소스를 얘는 기본적으로 부하에 상관없이 부하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레귤레이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전압을 주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하고 이런 걸 전압으로 컨버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매니저먼트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워를 킬 때 어떤 순서로 파워를 킬 거냐 이 역할을 파워 IC가 합니다. 그래서 파워 전력 관리 뭐 회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요, 휴대폰 같은 걸 보면 배터리 이거 자동차도 비슷할 건데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이 휴대폰 보면 USB로도 들어와요. 물론 충전할 때 인내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되게 전류를 조금뿐이 못 주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댑터가 있어요. AC를 DC로 바꿔주는 올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면서 쓰죠. 배터리 차저가 있어요. 그죠? 배터리 차지하면서 이제 이 전원이 배터리가 4.35V니까 혹은 배터리가 이제 파란불이 들으면 4.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시간축이고요. 여기가 배터리 볼테이지 V배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출력을 이 전압상에서는 노드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워 컨버터 회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어떤 거는 입력보다 출력이 전압이 적은 거 스텝 다운이라고 그래요. 벅 컨버터. 혹은 어떤 거는 입력보다 출력이 높은 거 스텝 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스팅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높고 낮은 다 스윙할 수 있는 거 벅 부스트 이런 걸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가 있고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각각의 부하들이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모니터나 그다음 모든 것들이 얘가 주는 전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소스를 이제 에너지 효율적으로 안정적이게 그다음에 그 릴라이비티를 유지하면서 파워를 공급해 주는 것, 컨버전 해 주는 거 이게 파워 IC가 되겠습니다. TIA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휴대폰의 IC, 파워 IC가 있어요. 파워 IC 상대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뭐 이게 리니어 레귤레이터고요. 이게 선형적으로 파워를 컨버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 파워는 공급을 보내겠죠. 노 파워인데 굉장히 클린한 노이즈가 없는 걸 공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위칭 레귤레이터 스텝 다운, 버기라는 거. 출력 전압이 항상 입력보다 적습니다. 스텝업이 출력 전압이 입력보다 항상 높습니다. 벅 부스트예요. 출력 전압이 입력보다 전압이 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다 하이 파워는 L과 C로 공급을 하는데 아주 로 파워인 것,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캐패시터와 스위치만 가지고 하는 차지 펌프가 있습니다. 얘도 스텝업을 시킬 수 있고 스텝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 부하에 필요한 전압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컨버전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텍 인사이트,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먹는 데가 치벅스하고 텍 인사이트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 나오면 바로 언팩 저기 하면 이제 테어다운해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파워 IC가 무진장 많습니다. 이거 파워 IC예요. 그죠? 이것도 파워 IC네요. 요것도 엔빌롭 트래킹의 이불 외에 파워 IC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파워 IC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니까 파워 IC네요. 온셈이 거. 여기 것도 카메라에도 파워 IC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PC를 보면요. 어떤 부품은 크고 어떤 부품은 작아요. 요 부품도 큰 부품들 요게 다 인덕터입니다. 인덕터고요. 그 다음에 작고 이런 것들은 저항과
그 다음에 캐패시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온통 다 이건 맥심 거네요. 그죠? 맥심 거. 여기 배터리 차저는 NXP 거네요. 여기는 카메라는 삼성 거네요. 그죠? 여기는 온세미 거네요. 파워 IC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맥심 거네요. 벅부스트네요. 파워 IC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워 IC를 잘해서 가격을 맞게 경쟁력 있게 전화기 만드는 대량으로 생산한 전화기 만드는 회사에 달라붙기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 IC 속에 있는 걸 깐 거예요. 얘는 치복스에서 까서 어, 뭐 테크니컬 리포트를 하는 거에 일부는 이제 자기들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놓습니다. 자, 얘는 보면은요, 여기 뭔가 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디지털이에요. 컨트롤러예요. 디지털이고요. 여기 뭐 꼭 바둑판 모양 돼 있는 거 있네요. 요게 LDO예요. LDO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그죠? 이 바둑판 모양이 다. 그 다음에 바깥에 뭐 트랜지스터가 보이는 이게 다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게 디지트 컨버 디지트 컨버터예요. 여기 여기 다 바깥으로 뽑기 위한 본딩들이에요. 왜? 저항을 줄여야 저항으로 인한 노스가 없어야 되니까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 파워 쪽은 스위칭 내릴 텐데 이게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안으로 배치하면 그걸 메탈로 끄집어낼 때에 이미 메탈이 아무리 그 도체라고 하더라도 메탈 단위 면적, 단위 스퀘어당 저항들이 메탈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60mm 오hm 퍼 스퀘어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스퀘어를 가지려 보세요. 그럼 저항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1A, 2A를 곱해보면 파워로서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워 IC 하는 사람은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PCB도 나중에 PCB 레이아웃하고 할 때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컨버전은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의 파워 소스에서 다른 파워 소스로 컨버전 해준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데미지가 안 입도록 릴라이비티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소스에는 AC가 있을 거고, 그죠? TC가 있을 겁니다. 노드에는 D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C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갖다 조합해 보면 AC를 DC로 바꿔주는 거. 이거 많잖아요. 월 어댑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노트북,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벽에 월에 꽂아서, 월에 들어오는 건 220V, 우리나라가 같으면 220V 60Hz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5V로 뽑던가, 뭐 뽑잖아요. 거기에 그 AC, DC 컨버터가 있습니다. 이걸 정육이라고 불러요. 렉티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사인웨이브를 뭐 정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DC를 뽑아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C에서 AC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유도 전동기 공급할 때 인버터예요. 그렇죠? 이게 출력을 사인웨이브로 만들 건지 뭘로 만들 건지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DC에서 AC로 바꾸는 거예요. 태양광 전지에서 이제 에너지를 열심히 전력을 만들어서 가정에 쓸 때는 DC를 쓰면 돼요. 그렇지만 한전에 팔 때는 반드시 AC로 바꿔서 봐야 되니까 거기도 DC to AC 컨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DC를 그냥 DC로 바꾸는 거예요. DC 소스를 높은 DC를 낮은 DC로 혹은 낮은 DC를 높은 DC로 바꿔준 거예요. DC 컨버터인데 여기는 벅 있고요. 부스트, 벅 부스트, 뭐 플라이백 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AC to AC 컨버터가 있네요. 가장 보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변압기예요. 그죠? 변압기예요. 변압기에 굉장히 높은 볼트를 아주 단순하게 이 코일이에요. 거기 보면 굉장히 코일 꽈놨죠. 이게 프라이머리예요. 이게 세컨더리예요.
여기 입력인데, 입력 들어오고 출력이 이게 부하가 되겠죠. 요거 권선비, 감은 수의 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대 1이다. 그러면 이 전압을 여기로 100대 1로 컨버전해 갑니다. 이게 변전소예요, 변전소. 자, 그래서 AC2 DC 컨버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피가 큰 거는요, 싸구려 하죠. 부피가 큰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보면요, 요거 벽에다 꽂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코일이에요. 코일 감는 거예요. 이거예요. 프라이머리, 세컨드리에 코일을 감아서, 그 다음에 여기 다이오드 너무 거의 4개, 다이오드 브릿지예요. 사이네이브를, 이런 사이네이브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사이네이브 적분의 Y의 빵이에요. 에버리지 값이 여기잖아요. 이 DC 값이 얼마인지를 알으려면 이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풀 브릿지, 풀 렉티파이라고 그래요. 여기 거는 이렇게 오고 여기 거는 뒤집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노페이스 필터를 거쳐서 면적을 구하면 이 DC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사인해 보면 이게 컨버전에 놔주면 세컨드리 이렇게 나와요. 얘 브릿지로 인해서 요 렉티파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게 적분기잖아요. 이 적분기로 만들면 돼요. 이 부피가 커요. 근데 부피가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좀 그때 비싸요. 그건 뭐냐면 스위칭 방법으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걔는 뭐 아주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310볼트예요. 220볼트 곱하기 스퀘어루트 하면 되니까 220 곱하기 스퀘어루트면 제로투 피크 나와요. 이게 트랜스포머를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 다이오드 브릿지죠? 그럼 딱 보면은 사인웨이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출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렉티파이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얘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캐패시터를 갖다 놓으면 돼요.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적분하면 여기가 니플이 있으니까 여기 스틸 이렇게 니플이 있거든요. 니플이 있는 거를 깨끗이 갖다 놓으려면 LDO를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럼 요 전압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니플이 없이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월라더트를 사면 싼 것도 있는데 싼 것들은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니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 비싼 디바이스를 전원을 공급하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조금 자기 디바이스가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거를 사시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 깨끗하거든요. 노이즈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파워 딜리버리, 파워 IC에서 혹은 5월에서 혹은 배터리에서 부하 있는 데까지 가는 네트워크를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걸 PDN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하이 파워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PDN의 목적은 부하에다가 우리 IC죠. 최종 IC단의 파워단에다가 아주 깨끗하고 안정된 서플라이 볼테지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면 월부터 시작해 보면요. 이 월, 예, 그죠? 이, 이 월에서 이제 파워 IC를 거칩니다. 파워를 이제 AC를 DC로 바꿔주고 DC를 이제 다른 DC로 바꿔주는 걸 파워 모듈이라고 그래요. VRM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파워 IC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미국에서 파워 IC를 하면 인텔에서 파워 모듈 VRM 스펙을 딱 발행하면 한 100페이지 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파워 IC를 설계하고 그랬습니다. 인텔은 파워를 설계하는 조직은 없잖아요. 파워를 연구해서 스펙을 내는 거, CPU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가 PCB를 거쳐서, 그죠? PCB를 거쳐서 패키지를 거쳐서 칩 파워 그리드까지 오죠. 요 오는 구간에서 이제 노이즈가 없어야 되고 각각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일정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20V에서 48V 혹은 12V, 5V를 바꾼다. 그러면서 VLN을 통해서 뭐 다른 볼테이지 바꾸는 거죠. 그죠? 1V 디바이스가 원하는 거 바꾸면 그다음 PCB를 통해서 오는데 PCB가 다 저항이에요. 캐패시터예요. 그죠? 여기다 저항 캐패시터를 집어넣어서
임피던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도 SOC 패키지 보면 기가 막히다고요. 그 속에 캐패시터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바이패스 캐패시터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피던스를 원하는 거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칩 속에 다시 인다이 캡이라고 그래서 칩 안에 가능한 스페이스가 있으면 다 캐패시터를 집어넣습니다. 파워 쪽에는 캐패시터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왜냐면 부하에서 굉장히 하이 액티비티를 할 때에 이때 필요한 전류들은 요 캐패시터 다 에너지 뱅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요 파워 IC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파워 IC 공급하는 게 스피드가 느려서 이미 얘가 요구하는 대로 못 주기 때문에 이게 펄렁펄렁거려요. 이렇게 퍽 뛰는 걸 오버슛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뒤로 축 치시는 걸 언더슛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면 언더슛이 커지면 디바이스가 락업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버슛이 크면 디바이스 데미지를 입어요. 한 번에 죽지 않더라도 잽을 맞아서 오래 잽을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태우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버슛, 언더슛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터 뱅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캐패시터들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월에서부터 해서 레벨로 이렇게 해서 SOC 필요한 곳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첫째는 EMI예요. 자, 보시죠. 이게 알트라 화이트 페이퍼에서 가져온 건데 500 클락 500분이 안 돼요. 요새 데이터 센터 용 AI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AI 하는 사람들은 그 스피드를 2기가 이상으로 동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00메가뿐이 안 돼요. 그러면 서플라이 볼테이지 놓으시고 보세요. 이렇게 양창 뛰죠. 자, 이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보면 이게 인버터예요. 인버터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V인에서 Vout까지 가는 여기가 V인이 이렇게 가면 Vout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딜레이 타임이 이 전압이 높으면 딜레이 타임이 짧아져요. 이 전압이 낮아지면 딜레이 타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 제로 크로싱을 여기 딱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여기로 오고 어느 때는 여기로 가. 이렇게 이게 지터예요. 여기는 플락이 불확실 영역이죠. 데이터는 요 안에 항상 여기서는 데이터가 밸리드 데이터가 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스피드 시간 데이터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터가 많으면 그 지터를 보세요. 지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노드에 오는 요 전원이 굉장히 클리어한 전원이 와야 돼요. 그래야 지터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EMI도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삭제해서 나중에 이제 보드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드를 고객이 갖다 떠다 주시면 실제로 만드셔야 되죠. 그냥 타켓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타켓 임피던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플라이 볼테이지가 얼마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 1V짜리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볼테이지에 허용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1%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커런트, 내가 디지털 인포테인먼트의 그 AP 혹은 인포테인먼트의 그 SOC가 동작하는데 파워를 딱 켰을 때 동작하는데 아니면 그 아주 로우 액티비티에서 하이 액티비티 갈때 전력이 로우 액티비티 때는 전력 미니멀 되고 하이 액티비티 때는 전력 맥스일 때 이게 다이내믹 커런트 변화잖아요. 델타 I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델타 V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DC가 있어요. 그 다음에 SOC가 동작하면서 DIVDT, 액티비티로 인해서는 DIVDT예요. 모든 PCB든 모든 선은 다 인덕턴스입니다. 인덕터예요. 그러니까 AC적으로 변하면 요게 전압이 왔다 갔다 왔다 변하게 됩니다. 그걸 최소화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내가 탁계단 이하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얘는 다 주파수 함수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3%인데요. 옛날에 5V일 때는 10%예요. 5V 플러스 마이너스 10%. 요새는 요구하는 게
1V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구해요. 뭐 3%가 막 싸우죠. 우리 못 만드는데 그 만들어줘 뭐 이런 거죠. 자, 그 소스에는 DC 드롭이 있고 그 다음에 AC 드롭이 있어요. DIVDT가 있습니다. 커런트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 그러면 민 오퍼레이션에서 맥스 오퍼레이션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 에버리지 값에서 IR 드롭이 생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DIVDT에서 인덕터에서 드롭이 또 생길 거고, 그게 많으면 저 안 속에 있는 디바이스는 동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PCB에 이게 VRM을 대체하는 거고요. 그냥 심볼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PCB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IC고요. 여기에 패키지예요. 모든 게 인덕터예요. 인덕터예요. 인덕터는 임피던스가 크기가 2파이 F 프리퀀시예요. L이에요. 인덕턴스예요. 캐패시턴스는 캐패시턴 인덕턴스는 크기는 2파이 FC입니다. 얘는 프리퀀시 올라가면서 임피던스 커지는 거고 얘는 프리퀀시가 올라가면서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캐패시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습니다. 여기다 굉장히 많이 달아요. 파워 서플라이에 캐패시터를 무진장 많이 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VDD 핀이에요. 그럼 여기 PCB가 쫙 있죠? 그럼 최대한 가깝게 해서 캐패시터를 막 붙여요.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에 캐패시터 작은 거, 큰 거 쭈르륵 이렇게 붙여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임피던스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액티비티가 하면 이 에너지 뱅크, 캐패시티는 에너지 뱅크니까 에너지 뱅크에서 소스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캐패시터가 이런 거지만, 캐패시터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캐패시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캐패시터는요, 이렇게 하나 딱 있지만, 얘는요, 선이니까, 얘 선으로 만들잖아요. 선이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선이니까 저항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럼 쟤를 인덕터는 적다고 가정하고 표현하면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임피던스 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게 캐패시터고요. 여기는 인덕터가 돼버린다고요. 여기가 공진점이에요. 그럼 이걸 다양하게 몇 개를 놔요. 캐패시터 크기가 다르게 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 패러렐로 놓으면 굉장히 패러렐로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예요. 이거. 이펙티브는 이거니까 임피던스를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캐패시터를 병렬로 굉장히 많이 달려놓습니다. 자, 그럼 파워 컨버전 어떻게 될 건가? 스피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갔네요. 얘는 그냥 컨버전하고 레귤레이션 하니까 레귤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전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센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센싱을 합니다. 센싱에서 뭐냐면 이미 내가 만들어진 레퍼런스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걸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없도록 막아주는 게 하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자동차도 컨트롤이 있을지 모르는데 컨트롤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 네거티브 피드백이잖아요. 에러 있으면 에러를 센싱해서 에러 있으면 그 에러를 줄여준 방향 동작하는 거죠. 반도체도 네거티브 피드백은 다 그런 겁니다. 이 파워 컨버전도 기본은 네거티브 피드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를 컨버전 하는데 이 전압 6V에서 2V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저항 디바이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RL에 ER에 RL 이렇게 해서 6V 하면 되잖아요. 3분의 1로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3분의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리네요. 효율이 33%뿐이 안 돼요. 입력해서 기껏해서 여기 갖다 전달해 주는 게 33%니까 여기서 여기로 다 하죠. 그래서 하이 파워로 공부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얘가 선형이니까 왔다 갔다 스위칭하는 노이즈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 센싱을 해요. 센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센싱한 걸 레퍼런스 기준 전압이죠. 기준 전압과 비교해서 그 에러가 없도록 요걸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컨트롤 안 하면 되죠. 요 컨트롤 하니까 이게 항상 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전압에 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에라는 이게 에라 디텍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워인데 PMOS, NMOS를 할 수, 이게 PMOS고 NMOS를 만들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NMOS는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홀 모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전압 드라이브, 전류 드라이브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노 드롭아웃을 못해요. 드롭아웃이란 건 뭐냐면요. 여기 이게 입력이에요. 파워 소스에 여기 빼기 출력이 V인 빼기 Vout이에요. 요걸 낮게 못 만들어요. 낮게 못 만들어요. 왜? 여기 이게 소스인데 이 소스보다 여기가 게이트 전압이 높아야 되고 이 게이트 전압하고 같거나 높아야 되니까 이 소스 전압을 낮게 못 만들어요. 드롭아웃이 낮게 못 만들으니까 드롭아웃 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들어 올려야 돼요. 전압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디스크릿 파워 할 때는 다 NMOS로 쓴다고요. PMOS는 복잡해요. 드라이브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VDS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 드롭아웃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디바이스를 안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네, 폴이 많아서.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인데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DC를 다른 DC로 바꿔주는 IC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게 저항이 문제가잖아요. 저항이 문제니까 어떻게 되면 얘를 스위치하는 거죠. 이걸 요거 DC죠. 얘를 스위치 끊었다 그러면 붙이면 요 6V 가요. 끊으면 0V 가요. 이렇게 DC를 AC로 바꿔주고 쇼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요 AC 나온 거, 온오프 나온 거를 요 뒤에서 평균을 구하면 되죠. 노페이스 필터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V, 온일 때 6V, 오플 때 이거죠. 그러면 평균을 구하면 온은 한 주기에 3분의 1 정도 온시키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 오프 시키면 평균 내면 2V죠. 네, 그래서 여기 노페이스 필터가 들어있는데 이 노페이스 필터는 뭘 만들어야 되냐?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로스가 없는 인덕터하고 LR과 캐패시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항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저항은 에너지를 I 스퀘어 R로 열로 다 소모해 버리잖아요. 효율이 뚝 떨어지니까 저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L과 C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텍터에서 컨트롤 디텍터에서 얘를 컨트롤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여기가 T1이라고 그러고 T-OFF라고 그러거든요. Vout은 T1 되는 시간을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평균을 구하면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전체 여기 면적이죠. 그죠? 면적에다가 한 주기로 나누면 평균이죠. 네,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1 되는 걸 이걸 D라고 표현하고 이를 듀티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이 듀티 레이쇼를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T1을 출력을 센싱해서 T1만 컨트롤해주면 Vout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갖다 놓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컨트롤하는 게 PWM으로 컨트롤합니다.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컨트롤해요. 예를 들면 간단하죠. 이게 출력이에요. 출력을 센싱했어요. 센싱해서 레퍼런스 비교를 합니다. 레퍼런스는 이미 내가 닿게 되는 볼테이지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 에라 전압이 나오죠. 에라 전압과 이 임의의 소토스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요. 에라 전압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에라 디텍터에서 여기는 이렇게 요 하이로 가지고 요 스위치를 온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스위치를 오프 시키고요. 그럼 이 폭을 조절하면 이제 출력을 내가 원하는 전압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인덕터예요. 이제 여러분이 혹시 파워 자동차에서 그죠? 파워 만드는데 파워를 손댈 수 있다. 이제 가장 불량이 인덕터 때문에 나갑니다. 인덕터는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이제 그 반대로 틀어버리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간 길로 못 가고 다시 틀어주면 언젠가는 얘가 장난을 쳐서 연기가 부릉부릉 납니다. 그게 아크 방전이에요. 하여튼 인덕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이게 흘러요. 그 전압은 인덕턴스 타임스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변하냐 이거예요. 또 얘는 중요한 게 이렇게 돼요. 인덕터의 전류가 만약에 전류 일개를 이렇게 하면 적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인덕터 전류가 만약에 주기적이라 그러면 주기적이라면요. 이게 같잖아요. 그럼 이게 제로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치잖아요. 평균치. 여기 t분의 1 곱하나 뭐 똑같잖아요. 즉 인덕터의 평균 전압은 빵이에요. 인덕터는 DC를 딱 연결하면 쇼트예요. 그 다음에 인덕터는요, 무슨 에너지냐면, 에너지는 그 전력을 시간에 따라 그 격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즉, 전류가 많이 계속 주면 인덕터의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이거는 어디에 하냐면, 마그네틱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인덕터의 전류를 왔다 갔다 하면 그 주위에 자장이 생기잖아요. 무슨 플레임이 오르모업치인지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이디어리하면 소모하지 않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자, 캐패시터는요. 얘도 에너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요 양단의 도체고 부도체예요. 이 양단의 전압을 딱 걸으면요. 요 전압이 V예요. 그 다음에 V를 걸으면요. 캐패시턴스예요. 캐패시턴스의 차지가 됩니다. 이 차지가 움직이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게 전류예요. 이게 전류예요. 일렉트론 움직이는 전류니까 걔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즉 캐패시터의 전류가 흐르는 거는 양단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해야 돼요. 아까 인덕터하고는 전압이 전류고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전화기에 우리가 왜 통하느냐? 이거 똑같아요. 이게 변전류라고 그러는데요. 컨덕션 전류가 아니고 전류라고 그러는데 전류가 우리가 전화기 봤잖아요. 이게 그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직각으로. 포인팅 벡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움직여서 우리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네요. 아까 저기는 이렇게 됐는데, 그죠? 인덕터는. 얘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예요.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양단의 전압이 주기적이라고 하면 이게 제로죠? 그죠? 그럼 이게 제로예요. 이게 뭐예요? 평균 전류 아니에요? 평균 전류. 여기 t분의 1 하면 되는 건데 t분의 1은 뭐 상수 곱하나 안 곱하나, 그죠? t분의 평균 전류. 즉 DC에서는 캐패시터는 전류가 안 흘러요. 캐패시터는 DC 딱 가하면 오프예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웃풋 센싱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요. 들었다 관심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3일 동안 부산 다이대 숏코스를 해요. 20시간 하는데요. 거기에 부산 다이대에게 연락을 하셔서 줌을 하는데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공짜니까. 예. 버그인데요. 버그는 이렇게 싱크로너스 버그 있어요. 싱크로너스는 건 뭔가 동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위치 1과 스위치 2가 있어요. 이게 업사이드라고 로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업사이드, 로사이드인데 이게 만약에 동시에 온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난리 나죠? 서플라이 볼테이지 그라운드까지 그냥 온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약한 놈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꺼멓게 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온되지 않도록 non overlapping 되도록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싱크로너스예요. 버기인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전압은 두 가지입니다. 이 에너자이징을 한번 해요. 인덕터 에너자이징 합니다. 아까 2분의 1 Li 스퀘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에너자이징 합니다. 전류를 쫙 끌리면 이렇게 에너자이징 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가 온되면 스위치 2가 온되면 디에너자이징이에요. 여기 축적된 에너지를 노드에 갖다 줘요.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 사이클 동안에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 에너자이징, 디에너자이징 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하면 요 평균치를 구해봐요. 요 평균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스위치 온 됐을 때는 DT 타임이에요. 그죠? 그때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VX의 전압이 V인이에요. 그죠? 스위치 2가 온 됐을 때는요. 1-t, t겠죠? 아, 이게 제로예요. 그죠? 여기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하면 어떻게 되면 t분의 1을 나누면 되죠? 이거 나눠. 그러면 이게 vx예요. vx는, 에버리지 vx는 t의 부인이네요. 그죠? 맞나요? 예. 그런데 인덕터의 DC 전압은 어떻게 돼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 전압이 되죠. 출력 전압은 입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D를 컨트롤하면 되는데 D는 뭐예요? 스위치 1을 온시키는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을 보면 D는 항상 일부 적잖아요. 왜? D는 한 주기에 나누기 스위치 1이 온되는 시간이니까 일부다 항상 적죠. 그러니까는 출력이 항상 입력보다 작습니다. 얘를 이제 어싱크로너스예요. 어싱크로너스는 어떻게 하면 요게 요게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를 온시키면 얘가 에너자이징이에요. 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딱 꺼요. 그래서 이게 디에너자이징이에요. 다이오드가 이게 보통 샤키 다이오드를 답니다. 실리콘 카바이트 하면 실리콘 카바이트 샤키 다이오드를 달고요. 얘도 실리콘 카바이트면 실리콘 카바이트 모스펫을 달고 혹은 실리콘에 IGBT나 혹은 모스펫을 달아요. 얘는 일반적으로 하이 볼테이지 때 써요. 하이 볼테이지 때. 여기 드라이브인데 게이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게이트 드라이브 설계 IC만 하나 딱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굉장히 복잡해요. 얘를 두 개 동시 턴온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드라이버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얘는 낮은 전압에 써요. 낮은 전압에서. 즉 모바일이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런 쪽에 낮은 전압에 씁니다. 얘는 높은 전압에 써요. 그래서 얘는 다이오드를 샤키 다이오드를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 붙였다. 그럼 큰일 나요. 몇 번 동작하다가 어딘가에 연기가 푹푹 날 겁니다. 아, 그, 그러고 나서 끊어져요.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 전류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USB 찍고더라도 이 전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있으면요. 요게 P고 요게 N이에요. 항상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요 심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방지하는 거예요. 다이오드는 P에서 P타입에서 N타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가 있어요. 부스트는 출력이 전압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덕터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러나요? 인덕터 위치만 바꾸면 되죠? 스위치하고 인덕터 위치만 이렇게 살짝 바꾸면 돼요. 그럼 부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래요. 두 가지예요. 에너자이징이에요. 스위치 1이 에너자이징이에요. 그럼 인덕터의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돼요. 아까 보시면 인덕터는 이렇게 되잖아요. V 인덕터 전압인데 그러면 인덕터 전류 변화는 어떻게 돼요? VL 인덕터 양단 전압에다가 인덕턴스로 나눈 다음에 DT 하면 되잖아요.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인덕턴스의 양단 전압을 인덕턴스로 나눠주는 거. 야, 그러면 에너자이징하고 디에너자이징이 이렇게 가요. 계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얘 에버리지 구하면 되잖아요. 에버리지 구하면 돼요. 그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 이 에버리지가 이거 똑같은 여기 DC라면 빵이니까. 즉 에버리지 VX는 V인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divide by 1-t예요. 자, 얘는 1보다 작아요. 분모항이. 그러니까 항상 1보다 작은 거 분모항분의 1인 1보다 크죠. 그래서 출력은 항상 입력보다 큽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싱크로너스가 있어요. 다운사이드는 로사이드 스위치 놓고 그 다음에 업사이드는 캐패시터로 이렇게 다이오드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에너자이징 하잖아요.
그다음에 디에너자이징 할 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얘도 난리쳐요. 난리칩니다. 음. 보통 이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도 붙이지만 샤키 다이오드로 붙이면 됩니다. 샤키 다이오드를 붙이면 뭐냐면 요 터는 연합이 적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0.3, 0.5 뭐 이 금절이 와 있어요. PN 정식 일반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0.5 뭐 0.8 뭐 이래죠. 0.5보다 클 테고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샤키 다이오드를 답니다.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접촉된 다이오드요. 그 다음에 벅부스트 있는데요. 벅부스트. 벅부스트에 이게 인버팅이라는 바를 붙였네요. 그 싱크로나스는 거는 요 로우 사이드, 하이 사이드, 로우 사이드를 그 non overlapping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는 의미고, 인버팅이라는 건 뭐냐면 출력이 입력이 플러스 들어가면 출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 어디다 쓸까요? 디스플레이에 많이 써요. 디스플레이에 밑에 마이너스 전원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전원 들어오는 데 없잖아요. 전원 플러스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전원 들어오니까 그때는 인버팅 벅부스트를 달아놓으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너자이징이에요. 인덕터를 에너자이징 합니다. 이렇게 에너자이징해요. 그 다음에 다음 마이너스상이 디에너자이징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안 흘러요. 이렇게 흐릅니다. 인덕터는 흐르는 방향을 틀어주면 되게 싫어해요.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자, 이 두 작업을 계속 하는데요. 그거 똑같아요. 여기 평균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평균 구하면 됩니다. 평균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인버팅 됐다는 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 D에 이게, 그러니까 D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버그로 동작하느냐, 부스로 동작하느냐 하죠. 그죠? 예. 0.5를 D가, 듀트레이시가 0.5 경계로 해서 버그 부스가 나눠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너자이징, 어싱크로너스죠? 에너자이징하고 디에너자이징 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드라이버만 만드니까 뭐 드라이버는 보통 레벨 시프트에다 그다음에 게이트 그 굉장히 큰 트랜스퍼 드라이버에서 인버터 체인을 쫙 갖다 놔요. 얘도 다이오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거꾸로 붙이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벅부스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얘들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레귤레이션 한다고요. 컨버전 한다고. 컨버전은 오케이. 뭐 됐습니다. 컨버전하고 두 번째는 레귤레이터 한다고 했잖아요. 이 컨버전 한 걸 레귤레이션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1볼트냐, 0.8볼트냐, 아니면 10볼트냐, 뭐 5볼트냐 이걸 레귤레이션 하는데 그 레귤레이션 하는 타켓은 레퍼런스로 꽉 잡고 있어요. 만들어요.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레퍼런스 회로를 만들어요. 보통 밴드갭으로 만듭니다. 밴드갭 레퍼런스로 만들어요. 실리콘의 PN 정션과 PN 정션의 전류를 차이를 다르게 해서 전류밀도 다르게 해서 플러스 방향의 전류를 소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PN 정션은 네가티브 소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조합하면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전류밀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소스고 얘는 PN 정션의 다이오드 특성이에요. 얘가 온도고 얘가 전압이에요. 그럼 얘를 잘 조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밴드갭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인센시티브한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얘를 컨트롤할 때는 볼티지 모드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건 듀티 레이쇼를 다이렉트로 컨트롤합니다. 아니면 커런트 모드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피크 커런트만 먼저 그냥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는 스위칭 프리퀀시 일정해요. 근데 스위칭 프리퀀시 일정하면 로드가 작으면요. 스위칭 로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효율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뭘 하면 그러면 스위칭이 좀 프리퀀시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뱅뱅이라고 그러는 히스테리스 컨버터를 만들어요. 얘는 스위칭 프리퀀시가 변하니까 어떻게 되면
EMI에 취약해요. 그래 출력이 리플이 좀 심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스위치 그 뭐에 노드가 전류가 무진장이 적게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뭐 1A짜리가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를 가져가요. 그때는 스위칭을 동일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스위칭을 너무 커지니까 그걸 빼요. 그다음에 뭐냐면 뭐 펄스 스피핑 혹은 펄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스위치 온오프 시키는 걸 굉장히 극도로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효율을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클로즈 루프인데요. 제가 이게 또 커버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출력을 센싱해죠. 이거 보면 센싱하는 센싱 개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하고 비교해서 비교할 거죠. 에라 신호 나오고 에라 신호를 증폭을 할 거고 증폭을 해서 에라 신호를 가지고 PWM 컨트롤해서 D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에 공급을 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뭐냐면 얘를 동시에 턴온 되는 거 막는 거. 이 동시에 턴온 되는 걸 뭐라고 하면 슈스루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크로스 컨덕션, 에어 커런트를 크로스 커런트라고도 불러요. 사람에 따라서 막 다르게 부르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디바이스 타요. 자, 이렇게 해서 볼티지 모드로 컨트롤해요. 얘는 얘를 다이렉트로 컨트롤해요. 즉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다이렉트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플락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 얘부터 하겠죠. 에너자이징 해요. 왔다 갔다 하다 이 전압이 예를 들면 이게 출력이잖아요. 이 출력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턴온을 많이 시켜줘야죠. 상대적으로 이 낮다. 그러면 여기를 전압을 올려야 되니까 이 MP1 업사이드 스위치를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한 사이클에 오랜 시간 동안에 턴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작업입니다. 다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컨트롤 이론의 네거티브 피드백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폴 재료가 나오잖아요. 제어 이론에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항상 굉장히 복잡해요. 보상을 시켜줘야 되니까 한번 보죠. 이 파워 스테이지, 아까 스위치 전에 업다운 스위치야. 요거예요. 요거예요. 아까 복 같은 경우는 파워 스위치, 요 스위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면 여기에 온오프에서 DC를 AC로 바꿔줘요. 그죠? 온되면 하나가 온되면 하이 VDD, 밑에 게 온되면 제로. 이거 투 레벨이죠, 이렇게. AC로 바꾸면 얘를 에버리징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압이잖아요. 전압을 보면 이렇게 전류로 하면 이게 90도 돼요. 자, 인덕터가 아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J 오메가 L 인덕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전류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전류 바꾸면 전압에 임피던스 나는 거니까 J가 밑으로 들어가죠? 이상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0도예요. J분의 1은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건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압으로 만들어져요. 캐패시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 곱하기, 그럼 캐패시터는 이거예요. 여기다 전류 곱하면 이게 임피던스니까 전류 곱하면 여기 전류 곱하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또 90도 또 틀어지네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딱 잡아보면 180도 틀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에 인버터 되면 180도에서 여기 36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밀리에서 어실레이션이에요. 그 어실레이션은 360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냐면 이걸 복잡한 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해서 360도 안 되도록 이게 이제 전기쟁이들은 타입 3라고 불러요. 폴 3개하고 지로 2개를 넣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컨벤션을 한다. 그거를 PID,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라고 붙여요. 인티그럴은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뭔가요? S분의 1이죠? 폴 집어넣는다고요. 데리버티브 DID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예요? S죠? G를 집어넣는 거예요. 박병하 교수님, 예, 예, 저 류현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이 하겠습니다. 11시 반, 예, 예, 예. 11시 반까지인가요? 예, 그러네요. 아이고야.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잘못 맞춰서.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이것만 하고 마치다. 자, BCD를 써요. 근데 BCD 비쌉니다. 모바일 인포테인먼트 때문에 비싸가지고 BCD 못 써요. 그냥 CMOS 쓰면 됩니다. BCD는 DMOS가 있는 건데 너무 비싸요. 아, 그래서 보통 CMOS를 써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하이볼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볼테이지는 이제 실리콘하고 여기 와이드밴드 갭이에요. 겐하고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이 겐은 삼성 전기연에서 많이 만드는데 잘 못 만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거기 좀 인벌브였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실리콘 카바이드 지금 만들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6인치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 우리 12인치죠. 비싸요. 그냥 비싸요. 근데 보시면 에너지 갭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너지 갭은 여기까지 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이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일렉트론을 끌어올리는데 얼마 필요하냐? 뭐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게 1.1이고 굉장히 높죠. 이 얘기는 하이 템퍼레처 가도 니키지가 별로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하이 템퍼레처 쓸 수 있다. 실리콘보다. 그 다음에 블랙다운이 굉장히 높잖아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IGBT가 한 600V 만들거든요. 600V, 900V도 만듭니다. 1000V짜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높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거와 동시에 만들면 아론정을 무진장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럼 서멀 컨덕티비티는 뭐냐면 이게 3배 정도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 방출 무진장 잘하니까 쿨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걸 만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파워 IC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세츄레이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은 뭐냐면 스피드는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곱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고 스피드면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쉬어요. 여기 가봐야 아무 소용 쓸데없거든요. 속도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높다는 얘기는 하이 프리퀀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PN 정신을 임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모스펫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컨트롤 못한다는 건 햄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는 햄트고 얘는 모스펫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게 실리콘이고요. 이게 실리콘이고 이게 하여튼데 이쪽으로 가려면 하이 볼테지는 가요. 1700V 뭐 몇천 볼트까지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모스펫이 이렇게 돼 있고 IGBT잖아요. 이게 실리콘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근방에 실리콘 카바이드 만드는 건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경쟁력이 안 되니까. 보면 이게 노험사가 자기들 장사하는데 사이즈 다 줄일 수 있다. 당연히 많습니다. 10분의 1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진장 줄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파워도 줄일 수 있으니까 사이즈 폼 팩터 무진장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하이볼 대전 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뭐 풍력계라든가 다 이런 쪽으로. 지금 IGBT가 줄을 이룹니다. IGBT가 자꾸 실리콘 카바이트나 이런 쪽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마쳤습니다.